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성별이 남인 학생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인 학생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조건을 입력하시고 소수점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에버러지, 디맥시멈 이렇게 함수를 지시를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디맥시멈이라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가 조건 범위죠. 그래서 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에버러지와 라운드업은 에버러지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시면 이제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값이 나오면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데 얘는 이제 올림이죠. 자릿수가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이죠. 얘는 올림으로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죠. 그 얘는 남자의 최대값 구하고 여자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남자의 최대값을 구하고 평균에 들어가서 두 번째 값으로 여자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업을 해주는데요.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성별이 남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조건, 성별이 남자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서 성별이 여자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서 그 두 값을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하나는 성별이 남자, 하나는 성별이 여자.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고 올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산할 열 번호는 여기 3번 열이 되겠죠. 3번 열.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는 D맥시멈 누르시고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열번호 3 조건 범위는 성별이 남자 요거만 잡으셔야 돼요. 옆에까지 잡으시면 안 돼요. 성별이 남자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빵이 나왔네. 3번 열이 아니라 4번 열이네요. 계산할 열번을 잘못 넣네요. 자, 요렇게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답을 구했으면 넣은 다음에 가서 에버러지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에버러지. 그리고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법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 첫 번째는 남자의 최대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요 밑에 남자라는 조건만 뭐예요? 성별이 여자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여기 이런 유형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최대값을 구하고 여자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에버러지를 해주고 두 번째 값으로 여자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라운드업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자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4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좀 전부 까다로운 문제들만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남자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평균에 들어가서
두 번째가 여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을 구하는데 연속된 범위가 아니라 각각의 값을 구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운드업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도 좀 특이한 형태인데, 자, 표 2에서 회원이, 여기 회원 아이디가 쭈루루 있단 말이에요. 쭈루루 있는데, 여기서 K001이 몇 개야? K002가 몇 개야? P001이 몇 개야? P002가 몇 개인지 아이디의 개수를 구해서 2개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하는 if와 count if예요. if 함수와 count if 함수가 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 되고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되죠. 첫 번째는 K001이 몇 개야? 두 번째는 K002가 이 범위에서 몇 개야? 두 번째는 P001이 이 범위에서 몇 개야? 그럼 내가 count if에 의해서 개수를 구하고 이렇게 채워갈 때 조건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f 함수를 사용하고 count if를 넣는데 count if는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잖아요. 두 번째가 다운표안에 조건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if 함수는 첫 번째가 조건식이 있고 참일 때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요 형태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고정이 되고 조건은 바뀌면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먼저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 쓸 거예요. 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COU. 자, count if 넣으시고 자,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 범위니까 회원 아이디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가 절대 주소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은 여기 회원 아이디가 있는 H11. 얘는 내가 옆으로 변해갈 때 조건은 바뀌고 조건 범위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채워보시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count if에 의해서 회원 아이디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서 대현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책을, 회원 아이디에 책을 뭐 빌려갔겠죠. 그리고 K001이 김원중이가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책을 빌려간 거죠. 그러니까 책을 빌려간 횟수를 회원 아이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2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니까 if 함수의 조건식은 항상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추가해 줘야 돼요. 조건식은 true, false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판단해야 될 값은 뭐예요? 회원 부분을 카운트한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얘를 오른쪽으로 쭉 채워보시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아까 여기는 3이니까 true, 1이니까 false, false, 2이니까 true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커서 왼쪽에 놓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우수 아니면 일반 참거짓에 해당되는 우수와 일반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는 true, false만 처리하시면 문제가 쉽게 끝나요. 확인하시고 오른쪽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먼저 조건에 맞는 개수를 count if에 의해서 구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true, false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참일 때 우수, 거짓일 때 일반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조금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가 나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3번 문제 볼게요. 추주와 right예요. 여러분들이 추주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추주 함수는 선택 번호를 구하고 그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추주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 3일 때 뭐 할까.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뭐 right의 오른쪽 끝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뽑는 거니까 right는 많이 써보셨죠. 자, 회원 코드의 마지막 끝 글자가 1이면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리예요. 그 외에는 손글씨예요. 그 외에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추주함수 문제는 선택번호를 구하고 선택번호가 1번서부터 몇 번까지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실수를 한 게, 그 외에는 손글씨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손글씨를 쓰시고 끝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서 에러가 나와서 이게 에러가 왜 나왔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right에 의해서 A16에서 하나를 뽑았잖아요. 그럼 얘가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우리는 추주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써야 돼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1번은 가구, 2번은 도서, 3번은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손글씨. 여기 5번이 있잖아요. 그 5번도 손글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함수 문제가 나오면 끝번호가 몇 번인지, 그래서 내가 몇 번까지 작업을 해야 될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는하고 right에 갖다 넣으시고 ch, 추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탭하시고, 자, 1일 때는 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가구. 2일 때는 도서. 3일 때는 요리. 4일 때는 손글씨. 근데 얘는 1번, 2번, 3번 외에는 손글씨예요. 근데 우리는 끝번호가 5번이었어요. 5번까지 놓으셔야 돼요. 손글씨.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추주함수가 나오면 추주함수에서 첫 번째 우리가 처리할 게 선택번호를 구하는 작업을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선택번호에 구하는 함수가 left, right, mid, 그 다음에 rank, 뭐 weekday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선택번호를 구하고 그 번호가 1번서부터 몇 번까지인지를 보셔야 돼요. 몇 번까지인지. 얘는 5번까지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if와 time과 right라는 함수를 쓰라 했어요. time이라는 함수는 뭔지 아시죠? time은 시, 분, 초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하면 얘가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시분초에 해당되는 숫자 3개를 넣어주면 얘가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시험에 우리가 많이 안 나온 게 보면 타임이나 데이트 함수가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하기로는 시험으로 봤더니 나는 타임도 나오고 데이트도 나오고 어려운 게 나왔다는 거. 안 해봤던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소속에서
이 자동차로 끝나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게 소속과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주행 기록을 계산하는데,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 그러니까 주행 기록은 뭐 도착 시간에서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세요. 얘가 주행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아 얘는 33분 주행했네 하고 이런 식으로 주행 기록을 구하는 문제예요. 주행 기록을. 그런데 뭐가 되어 있냐면 소속의 오른쪽에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주행 기록에 2분을 추가하래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가 여기 있으니까 능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빼서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변화가 없어요. 2를 집어넣어도. 왜냐하면 시간값이라는 것은 시간값은 0부터 1 사이에 소수점으로 표현된 게 시간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0시에요. 그럼 0이에요. 12시 땡땡이에요. 24시 땡땡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얘를 시간 상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얘를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0, 0.5, 1. 이게 뭐였어요? 0시. 얘가 12시. 얘가 24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0부터 1 사이의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2분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더하기 2분 값을 보면 0시 2분 0초야. 이게 시간을 표현하는 값이죠. 그러면 얘가 2분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일반으로 돌려보면 이 값이 0.01389라는 값이 2분이에요.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언제?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0과 1 사이에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이 24시라 그랬잖아요. 더하기 2를 하면 48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48시. 결국 그건 24시잖아요. 결국 1이에요. 그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값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넣어줘야 돼요? 바로 이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타임에다가 2분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임 안에다가 0,2,0 그러면 얘가 2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행 기록은 그냥 구해서 처리하는데 얘가 자동차예요. 그러면 더하기 2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if 함수 문제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소속에서 오른쪽에서 세 개를 뽑아야겠죠. right 넣어주시고 소속 주소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세 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세 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글자가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면 이제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단순 if예요. 단순 if. 그래서 if 함수 들어가서 I 탭 하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잖아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거디실 때도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자동차가 들어가든 자동차가 아니든 주행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다만 자동차가 됐을 때 뭐 하는 거야? 더하기 2분을 더해달라 했죠. 2분을. 근데 우리는 숫자 2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얘를 시간값으로 바꿔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ime이라는 함수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0,2,0 또는 0은 생략하시고 콤마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타임 안에 0,2,0 해야지 얘가 2분 값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때. 굳이 얘는 마법사 쓸 필요 없겠죠. 타임에 0,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니까. 되셨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값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동차가 들어간 데는 2분씩을 더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표시하는 값은 0부터 1 사이에 소수점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2분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더하기 2가 아니라 타임에서 2분 값을 뽑아서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4회에 나온 문제는 전부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ight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3개를 뽑고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한 다음에 if 함수를 넣어주고 참거짓을 처리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2분을 더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은 0부터 1 사이에 숫자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2분을 더해달라 했으니까 time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0,2,0 해서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ime이라는 함수를 안 써보고 그 다음에 time이라는 함수의 의미를 잘 모르시면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돼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분이 자 분은 0부터 59분까지만 가져요. 분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59예요. 우리 61분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61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분이 0부터 59인데 만약 84분이에요.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얘가 알아서 60을 빼서 시간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84분이에요. 그럼 내가 1시 84분이에요. 그럼 얘가 알아서 2시 24분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주차 요금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주차 요금.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5번도 또 물결 if 함수라 했어요. 물결 if로 끝나는 함수가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비교 연산자를 직접 따옴표 안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ND하고 뒤에다가 계산식을 쓰는 형태로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비교 연산자에 즉 따옴표를 넣고 AND 계산식을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번 문제를 보면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위 이내인 선수들과
선수들의 수를 계산하시오. 카운트 if s와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니까 라지를 써요. 근데 여기에 and 연산자를 쓰라 그랬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착한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and 연산자를 쓰라면 카운트 if s는 명자를 쓰세요, 개자를 쓰세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명자를 쓰세요, 개자를 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and 연산자를 어디서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넣고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and하고 뒤에다가 계산식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시스트가 3위 이내예요. 리바운드가 3위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내란 말도 함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라지에서 예를 들어서 LA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했어요. 그럼 25가 나왔잖아요. 그 3위 이내라는 값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25보다 작은 값이 3위 이내예요? 큰 값이 3위 이내예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내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큰 수에서, 이 숫자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큰 값이 1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25가 있고 28이 있고 3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 번째 큰 값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내라서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라지를 썼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라지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써야 되니까 는 하시고 라지 LA 하시고 라지에 의해서 어시스트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3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아, 세 번째 큰 수가 25구나. 그러면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크면서 리바운드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수 선수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3명이 나오고 여기서 3명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3명 이내가 나오겠죠. 자, 일단 라지 작업 되셨나요? 세 번째 큰 수 구하셨죠? 이건 조건에 들어갈 거예요. 자, 카운트 if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카운트 if s 하시고 커서 왼쪽에도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오려주시고 컨트롤 X를 일단 오리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값이 몇 개가 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트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여태껏은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집어넣을 때 자동으로 얘가 따옴표를 놓아줬어요. 근데 여기 계산식을 이용할 때 내가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하고 쓰는데 따옴표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와 AND 하시고 계산식을 어떻게 하랬어요? 뒤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아까 복사한 걸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5. 세 번째 칸을 갖다 놓고 이제 리바운드 세 번째 값보다 큰 게 몇 개야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리바운드 범위 잡으시고 밑으로 내려서 또 쓸래니까 귀찮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범위가 C16에서 D32가 뭘로 바뀌면 돼요? 그 옆에니까 D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얘를 D26에서 D32야 하고 리바운드 범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그 조건에 맞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유형의 시험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후기 얘기 들었는데 어렵게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우리가 지금 해보던 유형이 아니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럼 피벗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에서 피벗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벗이야? 자, 분석 작업 일로 오시고요. 피벗이 내그런 문제에서 위치가 어딘지 보셔야 돼. 아, 얘는 동일한 시트에 A20에 만드네. 이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목록 범위를 선택하시는데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병합은 제외하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은 제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명서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피벗은 삽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삽입. 삽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어디에 만들 거야 하고 새 워크시트에 기존의 워크시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존의 워크시트에 만들 거야. 그리고 A20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레이아웃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면 이때부터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기능하여 사원별 판매 실적표에서 사원명은 필터로 여기 필터 있네요. 부서명은 행으로 부서명을 끄다 행으로 넣으시고 열에 지금 내용은 없는데 갑에는 반품의 합계와 전반기 하반기의 평균. 반품은 갑에 들어가죠.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의 평균. 그럼 전반기를 끌어내려 놓자마자 전반기 클릭 각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끌어다가 전반기 밑에 놓으시고 하반기 클릭하고 각 필드 설정 바로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갑 영역은 갑 영역이라는 건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갑 영역이에요. 갑 영역에 전반기와 하반기 여기만 범위 잡으셔야겠네요. 전반기와 하반기 평균값 쉘은 숫자의 소수점 두 자리 마우스 오른쪽 제일 서식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 두 군데만 범위 잡으셔야 돼요. 전반기와 하반기만 하라 했어요. 숫자에서 소수점 두 자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보통의 20이네요. 피벗 스타일은 디자인에 있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 보통의 20번 를 선택을 해주시고 뭐를 하라 그랬어요? 시트에서 작업이 끝나면 꼭 뭐 하라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순서는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아직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의부터 보시면 돼요. 이름 정의하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입력값이 뭐지, 출력값이 뭐지, 결과값이 뭔지를 확인하셔서 입력값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H15를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쓰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이름이 순이익 합계. 시고 엔터를 꼭 쳐주시고 두 번째가 H17의 수익률이네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문제에선 이익률로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리을이냐 이익이냐 좀 보시고 엔터 하시고 돼서 이름 정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한 사무용 판매량 표에서 수익률이, 자, H17에 있는 수익률이 이렇게 변할 때 수익률의 합계는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 얘가 결과값. 그러니까 입력값이 시나리오 1에서 23%로 바뀌면 얼마가 될까? 20%가 18%가 되면 얼마가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값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입력값에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텍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어야죠. 추가하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수익률 증가라고 써주시고, 저는 얘를 살짝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수익률 감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복사해서 또 붙여서 쓰면 되겠죠. 시나리오는 꼭 이름을 쓰시고, 시나리오 이름을 쓰시고 탭7 눌러서 입력값이 제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변경되는 값이 23%예요. 변경값 넣어주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수익률 감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복사해 놓은 걸 붙이시고 감소라고 변경하신 다음에 탭, 다시 한번 변경될 셀 입력 셀이 H17이 맞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변경되는 수익률이 18%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오타가 났거나 잘못됐어요. 그러면 클릭, 편집에 가서 이름 바꾸시고 변경될 셀 변경하시고 확인하셔서 변경되는 값, 아까 23%로 놓는데 얘는 0.23이 돼 있어요.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최종으로 시나리오를 새로운 시트에 뽑아내서 처리하는 명령이 요약이에요.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약 누르시고 결과 셀이 여기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가 자동으로 찾아줘요. 근데 결과 셀이 하나일 때가 있고 두 개, 세 개가 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결과 셀이 H15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만든 이름 정의 두 개가 제대로 나왔는지, 시나리오가 두 개가 됐는지, 변경값들이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왼쪽에, 분석 작업 이 시트의 바로 왼쪽에 요약이 뽑혀졌잖아요. 이게 10번 중에 한 번이 오른쪽으로 나와요. 또는 앞으로 나오다가 얘가 뒤로 갔다 오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잘못됐어요. 뭐 이름 정의가 잘못됐어요. 또는 시나리오가 잘못됐어요. 그럼 항상 얘는 시트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든 이름 두 개가 있어요. 잘못됐으면 편집에 들어가서 이름 바꾸고 주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시나리오의 이름을 편집에 가서 이름 바꾸고 위치 바꾸고 값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을 누르면 현재 시트 앞에 결과 셀이 나왔죠. 결과 셀도 잘못됐으면 여기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현재 시트 앞에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 2개, 시나리오 이름 2개, 변경되는 값 2개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꼭 뭐하고 저장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매크로는 이제 문화이들 하실 수 있겠죠. 자, 매크로는 자, 매크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되는 게 기록 중지 두 번 하시고 도형 그리기 두 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기록 중지를 좀 실수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형을 여기다 그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 놓으시고 A1에다 놓고 하시는데 요렇게 물결이 흐르는 거를 취소하는 건 ESC예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지 말고 밑에 보면 여기 매크로 기록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 기록을 2번 할 거예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매크로를 시작할 때 어디다 놓고 하라 그랬어요? A1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첫 번째 매크로가 달성률이네요. 달성률 하고 쓰시고 확인. 그 달성률을 계산하는 식을 직접 써야 되겠네요. 능하시고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이렇게 놓으시고 엔터 한 다음에 원값을 쭈르륵 채워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채워놓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이 끝난 거예요. 기록하고 기록 중지가.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를 또 하러 가요. A1에 가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서식이라고 누르시고 엔터. 범위 잘 보셔야 돼요. A3에서 23. 자,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다 모양 내는 것도 나왔고요. 어떤 문제는 밑에다 모양 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작업할 때 이 제목행에다 모양 내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요. 자, A3에서 230의 채용이 노랑은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에서 그냥 노랑을 놓을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대로 기록 중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매크로를 연달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도형을 보겠습니다. G3에서 G4 항상 범위를 미리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삽입에 있는 거죠.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게 빗면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릴 때 항상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서 그러면 항상 매크로 지정을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시고 달성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달성률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의 도형 작업은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6에서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마찬가지로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마우스에 손을 띄면 얘는 무슨 매크로를 연결할까 바로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가 서식을 선택을 하시고 서식이라고 바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끝나면 복사된 내용을 복사해서 원본에 붙여주시고 달성률 누르시고 서식 누르신 다음에 복사본을 행범위 잡으셔서 행삭제를 해주시고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디스크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할 때 우리는 달성률하고 도형 그리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하고 기록 중지한 다음에 도형 작업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매크로를 두 개 만드시고 도형 두 개 만드는 것도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작업이 끝났으면 저장하시고 차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은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 하며 신규를 작성 시 0점 처리됩니다. 자, 계절 평균과 평균 요소가 차트에서 삭제되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계절 평균은 보면 여기에 있죠. 범례 보면 계절 평균이 보이잖아요. 이건 계열 삭제예요. 계열 삭제. 근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항목에도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항목에 있는 평균도 제거하래요.
그러니까 항목에 있는 평균을 제거할 때는 항상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삭제, 행렬 전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삭제되는 게 계절 평균도 있고 평균도 있으니까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서 계절 평균을 먼저 제거를 하시고 행렬 전환을 해서 맨 밑에 있는 평균을 또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으로 빠져나와야지 이 항목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은 삭제를 못해요. 그래서 계열로 바꿔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삭제해야 될 거는 여기 계절 평균과 여기 있는 평균을 제거해야 돼요. 두 군데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요 계절 평균은 뭐가 되냐면 계열 삭제예요. 여기 있는 평균은 항목 삭제예요. 항목 삭제는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삭제, 행렬 전환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먼저 계절 평균 여기 계열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제거. 항목은 요 평균을 선택하고 내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행렬 전환해서 계열로 바꾸시고 계열에서 평균을 제거하시고 다시 얘를 항목으로 돌려주는 작업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제거가 됐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 막도네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로막대의 두 번째. 얘는 누적 가로막대인데 얘는 뭘로 했어요? 100%. 세 번째예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입니다. 세로 막대형이죠. 가로가 아니라 세 번째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럼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 A1에 연동하래. 그러면 여기에 추가 삭제는 항상 이 더하기 기호서 하라 그랬어요. 더하기 누르시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연결하라는 것은 는이라는 수식 입력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1 클릭하시고 엔터. 그리고 연도별 강수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트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세요. 지금 옆에 들어가 있는 이 눈금선은 가로 눈금선이에요. 세로 눈금선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고 눈금선의 하위 메뉴에 보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걷는 세로 눈금선이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 1. 요 색 변경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여기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에 보면 왼쪽에 세 번째 색 변경이 있고 얘가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 색 변경 1번을 넣어달라는 거죠. 1번을 선택하시고 끝났네요.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2점짜리가 5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1번 문제를 못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2번, 3번, 4번, 5번을 마무리하시면 점수가 나와요. 자, 3번 기본작업 3 고급피 털어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항상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조건은 A15에다 조건을 넣으라 그랬어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지역별 복지시설 운영 현황표에서 아동복지시설 먼저 복사해서 A15에 붙이시고 2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아동복지시설은 200 이상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나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나 5어 연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옆에다 놓으시고 한 줄 밑에다 쓰셔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300. 요게 5어 조건이에요. 이거나 할 때는 이렇게 두 줄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함정이 하나 더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는 지역, 노인복지, 아동복지예요. 그냥 이렇게 세 개 복사해서 A20에다가 붙여놓으시면 틀린 거예요. 왜요? 노인시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뽑을 필드명들을 먼저 복사해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록 범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 고급에 들어가셔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 6칸. 복사 위치는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지역만 클릭하면 지역만 뽑혀요. 그래서 3칸을 범위를 잡으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에서 뭐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만 뽑으셔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2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모양 내는 거죠. A1에서 G1. 자,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병합회로 가운데요를 했잖아요. 병합하고 가운데요. 근데 얘는 선택 영역의 가운데예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는 것은 맞춤 탭에 들어가서 보면 셀서식 요 맞춤 탭에 가로에 보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여기 따로 있어요. 얘를 하셔야 돼요.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선택 영역 가운데를 하시고 크기가 14예요. 그러면 글꼴에 가서 크기는 14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기울림 걸 선택하시고 밑줄은 여기 이중 실선이라고 있어요. 회계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거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 나왔네요. 안 했던 거죠. 우리는 통상 실선, 이중 실선만 했었어요. 근데 이중 실선 회계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클릭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행높이를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숫자 1에서 행높이 30. 그래서 여기에 처음 나온 거죠. 밑줄을 회계용으로 놓으세요. 이중 밑줄을. 클릭하시고 A1에서 세일서식 들어가서 맞춤 탭에서 선택 영역 가운데를 하셔야 되고 글꼴에 가서 굵은 기울림 꼴에 14에 이중 실선의 회계용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병합을 4군데를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겠죠. 과일, 정육, 채소, 수산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은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를 하셔서 범위를 잡고 두 번째부터 컨트롤을 이용해서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G3 제목행이네요. 쉘 스타일. 그럼 오른쪽 여기 쉘 스타일이라고 있죠. 60% 강조색 6. 강조색 6이 아니라 60% 강조색 6이에요. 클릭하시고 모양 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D4에서 F11 영역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형식 들어가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우리는 웬만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샵 콤마 샵샵 0. 그런데 0일 때는 0을 써주세요. 그럼 여기 맨 끝에가 0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0일 때 0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G6 판매 1위하는 메모를 삽입하네요. 그래서 G6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할 때 메모가 들어가면 항상 뭐하라 했습니까? 백스페이스로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남기게 지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1위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항상 표시. 그러니까 메모가 들어가 있는 쉘을 클릭하면 메모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면 메모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메모를 항상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G6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메모 숨기기로 바뀌죠. 그럼 이때는 메모가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시 숨기기로 항상 표시하시고, 메모 서식의 맞춤은 자동 크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실 건 테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됐을 때 하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의 맞춤에 여기 자동 크기.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글자 크기에 맞춰서 메모 크기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테두리 모든 테두리네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어서부터 A3부터 G11 범위 잡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누르시면